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1장 직업상담의 기초입니다. 이 단어는 상식에 기초한 지문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요, 바로 오답에 주목하면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압축강의라서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고요. 대신 오답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기초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요,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 목적, 목표, 그리고 직업상담의 영역, 그리고 과정, 직업상담사의 직무, 역할, 능력 같은 거요. 그리고 브레이필드가 말하는 직업정보 기능까지 다루고요. 생애 주기와 진로 상담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 부분입니다.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당연히 내담자와 관계 형성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고요. 직업을 알고요. 최종적으로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관계 형성이요. 직업상담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직업상담이 진행되죠.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생애 파악 및 내담자의 이해고요. 이 이해는 생애 전반에 걸친 이해입니다. 각종 심리검사를 기초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심리검사의 과잉의존에서는 안 됩니다. 과잉의존 안 됩니다. 직업상담은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보면 내담자의 전 생애적 발달 과정을 반영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될 오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이 순간에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직업상담은 전생의 발달 과정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전생의 발달 과정 반영해야 됩니다. 직업 지식 파트. 직업 지식은 산업 구조의 변화나 직업 정보, 훈련 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대표적인 오답이요.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게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산업의 트렌드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순간에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 순간에 취업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편법을 쓴다든가 억지로 맞춘다든가 하는 거, 이거 제대로 된 지도 방법이 아닙니다. 취업 단계의 환경적 요구 반영, 이게 틀린 거예요. 결정 부분이요. 진로 및 직업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게 바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직업 상담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자, 대표적 오답이요. 개인의 진로 또는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여기까지 맞는 답인데 어디서부터 틀렸냐?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닙니다. 필요하면 훈련을 해서라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직업 상담이에요. 훈련 전환 안 된다. 이게 오답이에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오답이요. 핵심적 요소는 진로 또는 직업의 결정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직업세계에 대한 상담이 우선된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인의 의사결정이에요. 상담 윤리, 이건 당연한 부분이죠. 윤리적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됩니다. 직업 상담의 요인과 내용, 그러니까 직업 상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생애 파악하고 내담자 이해하는 데서는 내담자의 특성을 평가하고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직업 지식은 직업적 지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명료성, 직업 세계의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정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진로 및 직업의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결정 부분에 또 한 가지 대안될 수 있는 게 바로 대안 탐구 부분이죠. 자, 대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오답입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개인의 심리적 정서 문제 해결이다. 직업 상담하고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해결 요소는 관계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 이해하기다. 마찬가지로 학업은 직업 상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결론이요. 다시 학업하고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은 직업 상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사례입니다.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요. 직업상담의 핵심은 바로 진로결정, 직업결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핵심이 심리적 정서의 문제 해결 이 부분이 바로 틀린 겁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과 목표는 첫 번째는 직업 지식과 현업 문제 해결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직업 지식은 뭐냐면 결국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거고요. 현업 문제 해결은 결국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직장 생활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이거 아주 너무나 당연한 오답이죠. 자, 의사결정은 진로 상담의 핵심이에요. 이미 내담자가 잠정적으로 한 거라 하더라도 결국 선택한 진로를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로 의사결정 과정을 길러주는 거, 그 다음에 이미 결정한 직업 계획과 직업 선택을 확신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길러주는 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당연한 오답입니다. 요 오답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기스버스의 직업상담 목적이요.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업상담 혹은 진로상담의 목표에서 오답 먼저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환경적 요인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상담으로 내담자 바깥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 목표될 수 없고요. 그 다음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개척한다. 이것도 황당하고요. 알맞은 직업을 골라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최대한 고소득 직업을 갖도록 선택한다. 이것도 잘못된 오답입니다. 이 오답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진로 상담의 목표는 첫 번째는 능력과 적성의 발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적성 발달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예언과 발달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 마지막으로는 결함보다는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언과 발달 파트는요,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확대하고 행동 변화하고 개인의 효율성 향상하고 정신건강 증진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기르고 자기 탐색과 발견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 탐색과 발견은요, 내담자가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왜 일하는 것이 싫은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는요, 직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결함보다도 유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이유는요, 결국 최종적으로 상담 결과의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상담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상담 결과의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목표 설정 과정은 현존하는 문제를 평가하고 나서 목표 설정 과정에 들어가고요. 목표 설정을 끌어내기 위한 기법에는 면접 안내, 또 목표 설정을 끌어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즈버스가 제시한 직업상담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이 선택지 4개 보시면요. 다 좋은 말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문제는 기즈버스가 말한 게 뭐냐를 찾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기즈버스가 말한 거의 포인트요. 자, 첫 번째, 생애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자, 두 번째요. 효과적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즈버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정답 바로 1번이고요. 다행스럽게 이 문제는요, 문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냥 생애진로 발달, 효과적 사람, 그리고 기즈버스 이 세 가지를 연결지어서 외워두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직업 상담의 영역은요, 직업에 관련한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을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직업인 이 모든 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 이거 직업 상담의 대상 아니고요. 이미 은퇴해버린 70세 이상의 노인, 이것도 직업 상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취업 전이요. 취업 전에는 진로 상담이나 진학 상담, 그리고 취업 상담, 산업 상담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요.
직업 중 혹은 학업 중에는 직업 일반 상담, 직업 적응 상담, 직업 전환, 직업 정신건강, 그다음에 장애자 직업 상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은퇴 준비 상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요. 실존 문제나 인성 이거 직업 상담의 영역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진로 상담은 직업 상담의 영역이지만 공부 상담, 즉 학업 상담은 직업 상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생애 주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 생에 관련한 이야기죠. 모든 연령별로 일에 대해서 훈련, 작업, 자격, 직업 얻는 방법 등등 이런 관계를 인식해야 된다. 연령별로 이런 모든 직업에 관련한 관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답이요. 한 번 얻은 직업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거 당연히 틀린 오답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직업 생활을 오래 유지하려는 욕구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답이요. 가정 생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거 관련 없는 오답입니다. 상담 과정 초기, 중기, 종결입니다. 상담 과정의 가장 표준적인 내용을 하라 그러면 바로 관진 목개평입니다. 관계 형성, 진단, 목표 설정, 개입, 평가요. 보통 관계 형성에서 진단과 측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까지를 보통 초기로 많이 잡고요. 목표 설정에서 개입해서 이 사람을 훈련해서 레벨업 시키는 것까지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까지를 중기로 잡고요. 최종 종결을 평가라고 합니다. 즉 목표 설정은요. 초기 단계의 결론, 즉 종결이기도 하고요. 중기 단계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어느 쪽에 낄지 몰라요. 자, 초기 단계 해야 될 일이요. 관계 형성하고 구조화하고 문제를 평가합니다. 맨 처음에 당연히 관계 형성하고 라포 형성하는 건 이거 무조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면담을 상담을 구조화하죠. 일주일에 몇 번 만날 건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문제를 평가합니다. 자기인식 수준 진단하고 측정하고 내담자의 심리 상태 평가하고요. 자, 이때 중요한 오답이요. 통찰의 확대는요. 초기 단계는 그냥 자기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찰의 확대는요. 통찰 확대는 중기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자기 통찰 수준이에요. 최종 초기 면담의 결론, 종결 단계가 바로 상담 목표 설정입니다. 이때 조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답, 적절한 직업 추천은 초기 단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 직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중기는 정해진 목표를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즉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평가하겠다. 이거 이미 초기에 끝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평가 이거 대표 오답입니다. 중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오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도 해요. 내담자한테 문제를 직면시키고 도전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훈습, 일종의 훈련을 시켜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최종 종결 단계요. 내담자가 준비가 됐는지 준비도 평가하고 관계를 종결합니다. 대표 오답이요. 상담 목표를 설정하겠다. 이거 종결 단계에 해당하지 않아요. 초기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상담 목표고요. 자신의 감정을 상담자에게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종의 관계 형성이죠. 이거 역시 초기에 어울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종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직업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목표나 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하고 상세화하는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바로 다 초기 단계죠. 관계 수립하고요. 내담자의 환경 정보나 내담자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모두 다 초기 단계고요. 진단에 근거해서 개입하고 훈련하는 단계 모두 중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 진단에 근거한 개입 선정 이게 바로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중기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하고 중재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단계 바로 중기 단계입니다.
상담이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 거요. 예, 통찰의 확대는 중기 이후에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정답 바로 1번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요, 먼저 서로 관계 형성을 하죠. 라포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상담자의 이야기를 사정하면서 문제를 듣습니다. 문제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만날지 구조화시키는 작업까지를 진행하고요. 그로부터 상담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담 목표 설정이 바로 초기 단계의 최종 결과물이고요. 중기 단계의 시작입니다. 통찰의 확대는요, 중기 이후에 통찰의 확대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